북러 군사동맹과 한국의 산무 외교. 최근 북러 군사동맹이 체결되면서 한국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을 넘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군용기, 군함의 영공대형의 위협, 경제 보복 등 다양한 도발에도 한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외교는 무위, 무능, 무게, 나는 산무, 외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도발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무위여,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무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니 무괴입니다. 북러 군사동맹 체결은 한국 외교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안보 정책결정권자들이 스스로의 무위, 무능, 무게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레드라인과 외교적 대응.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협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조약 체결을 막지는 못했더라도 그 시점을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도 미국과 우방국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탄약과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실패와 국제 정세 오판. 한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푸틴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국제 정세와 북러 관계가 급변하는 동안 한국의 외교는 무위 외교로 일관했고 무능도 드러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국제 질서가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정세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북러 동맹 체결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오판은 신냉전 체제 대응에 회의적인 외교부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외 정책 성과와 자아도취.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세계국 순방 후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중추외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신냉전이 심화되는 시대상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평과 달리 정부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외교적 위치. 미국이 동맹과 우방국을 모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할 때도 한국은 겉돌았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일원이면서도 우방들과 다른 대외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과신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세계 10대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를 치지만 이는 과신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위기와 외교적 전환 필요성. 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세계가 서로 편가르고 싸울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무위, 무능, 무계의 외교로 자초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라인을 일신하고 대외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번영의 시계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